뇌와 심장 사이의 연결을 끊어라. 우리 뇌와 심장이 서로 직렬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갑자기 뛰잖아요. 그럼 뇌는 80에서 110으로 뛰었네? 그럴 만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쫙 스캔을 합니다. 위험한 거 있나? 정말 위험하네? 그럼 정말 더 뛰게 해. 거꾸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미리 겁을 먹거든요. 사자나 토끼는 자면 무서운 거 없어. 불안하지가 않아요, 애들은. 근데 인간은 불안이라는 것은 앞날을 미리 예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덕분에 우리가 에어컨도 있고 창문도 있고 집도 만든 거거든요. 앞날을 대비하려고. 그래서 상상을 하는 것만 우리 소름 끼칠 때 있죠. 그때 나 진짜 싫었어 이러면서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뛰기 시작해요. 그럼 뛰면 내 뇌는 정말 또 그런 일이 있나 보다고 믿어. 이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확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에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이 악순환을 이해하고 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술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심장이 뛰면 와 무섭다가 아니라 얘가 뛰네. 그리고 무서운 겁날 게 있어도 심장이 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고황장애인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대학생이 고황장애에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한 2달 후에 갑자기 외래 날이 아닌데 왔어요.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하면서 무슨 일인데 친구들이랑 오래하면 탁구를 쳤거든요. 탁구를 30분, 1시간 막 쳤더니 심장이 뛰어요. 막 치고 갔더니 심장이 뛴대. 그래서 저 공황발작 또 나와서 무서워 선생님한테 왔어요. 야, 탁구를 치면 심장이 뛰지. 뭔 소리냐고. 정말 그러네. 그러고 갔어요. 근데 무서운 거야. 또 올까 봐.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그 공황발작이 왔던 게 너무 겁났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심장이 뛰는 것을 또 무섭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분은 좋아진 다음에 등산을 했어요. 저희 병원 뒤에 아차산이 있는데 아차산 턱까지 올라가면 꽤 힘들어요. 올라갔더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근데 와 내가 오래간만에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원하게 물 마시고 바람 쐬고 진짜 좋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다라고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심장이 뛰는 일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 거죠. 치료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한쪽은 무섭고 두렵고 겁나요. 왜냐하면 그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뇌는 한번 쭉 흉터가 난 셈이기 때문에 겁나요. 마치 집에 도둑이 한번 들고 나면 밤에 창문 소리 덜컥만 나도 겁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혹시 과잉은 아닌지 심장과 뇌의 커넥션을 끊어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접시물에 빠지면 무서워 죽겠어요 하는 겁니다. 평생을 호수만 보던 친구가 동해안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파도가 팍 치면 무서워 죽겠어요. 하지만 동해안에 사는 애를 보면 사는 친구가 보면서 이건 파도도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섭고 불안해지면 그냥 작은 일들 그것을 커다란 파도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선생님 좀 비정상인가 봐요, 나 문제인가 봐요 라고 오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정상과 건강 사이에 있으면서 비정상과 정상 사이에 있다고 느끼면서 와요. 65세인 노인분이 치매인 줄 알고 오세요. 기억력 검사 정상이야. 근데 이분은 내가 옛날에는 핸드폰 번호 10개 다 외웠는데 이젠 3개밖에 못 외운대. 저도 3개밖에 못 외워요 그래요. 핸드폰 10개 외운 게 대단하신 거라고 그동안. 정상과 건강함 사이에 있는 분들이 150에서 100을 떨어진 분이 자기가 60점 미만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실제로는 그럴 경우가 많다. 나를 너무 결손이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앞으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이럴 때 좋은 거는 군화입니다. 화나, 무서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를 내는구나.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구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지켜보게 되면 사실관계가 보이면서 조금 객관화시키는. 그러면 이제 이거 넘어갈 수 있다라는. 아니면 내가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인지 어떻게 할지를 보게 됩니다. 평균 경력 22년인 판사들의 10개월 동안 1112건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가석방을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평균 6분에 1건씩 하루 수십 건을 처리하는데 흥미로운 건 오전 첫 시간엔 가석방률이 65%예요. 10명 중에 6명 너 집에 가. 근데 점심때가 다가오면 20%로 떨어져요. 그리고 또 밥 먹고 나서
1시간 1시부터 65% 다시 올라가. 5시쯤 집에 갈 때 되면 또 떨어져.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냐.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이래. 우리 뇌는 1.4kg짜리 작은 정말 조그만 2%짜리 기계예요. 근데 얘가 20% 써요. 그러니까 내가 2000칼로리를 먹으면 400칼로리는 뇌가 써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되냐? 뇌가 제일 먼저 에너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기본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름 떨어진 거예요. 자동차 가다 쓰면은 차 버려야 되나가 아니라 기름 떨어졌나 먼저 생각해야 되듯이 배터리 달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 그러니까 관대하게 생각하면서 아, 넌 집에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다 채운 사람만 딱 되고 안 사람은 안 돼. 너는 아무리 저 어린애가 집에 있고 할머니가 혼자 애 보고 있어 제가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제가 1년 중에 8개월 다 했거든요. 안 돼. 아 귀찮아. 안 돼. 안 돼. 말 많어. 안 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고픔 사람 이상해진다. 혈당 떨어지게 보충하자.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그다음 긴 회의, 혹시 긴 방송 사이사이 좀 드시면서 맞아. 먹어가면서. 왜냐하면 우리 뇌가 나란 사람이 탐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당이 떨어지면 뇌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이 뇌가 힘들어한다. 뇌가 힘들어하면 내가 예민해지는 걸 떠나가지고 가장 보수적인 생각만 하게 돼서 그냥 아주 기본빵만 한다. 기본적인 거. 꼬마들한테 저런 장난감 주면 하루 안에 망가뜨려요. 그냥 적당히 감아서 놀아야지 오래 쓰는데 한쪽으로 우리 애들 생각할 때 한쪽으로 계속 감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감다 보면 어디서 뚝 끊어지죠. 열심 최선도 그런 내가 태엽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아야지. 완벽하게 끝까지.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뚝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적당히 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쉬어줘야 돼요. 2006년에 레페티라는 사람이 업무 강도와 귀가 후 아이와 놀아주는 것을 봤더니 바쁜 날 확실히 덜 놀아주고 짜증을 많이 내더래요. 바쁘고 힘든 날은 여유가 없으니까 애들이 막 앵기고 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자, 여유라는 거는 아, 저 사람 여유가 있잖아. 이 얘기는 돈이 많잖아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는 정신의 폭이 넓은 겁니다. 이걸 만들려고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열심히 사는 버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버릇을 위해서 거꾸로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게 하라고. 젊은 분들이 저 쉬는 오랜만에 야근 없이 있는 주말이라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왜 했냐고. 가는 동안 화났죠. 네, 3시간 걸려 차 타고 가서 땡볕에 서가지고 애들 줄 서가지고 있느라고 애 3개 타고 전 더 죽을 뻔했고 오는 길 차 막혀서 화났어요. 부부싸움했어요. 그래도 애들과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혼자 소파에 누워서 다 내보내고 가능하시다면 프로야구 경기 보시면서 콜라 먹으면서 감자칩 드시면서 진짜? 낮잠 자고 뒹굴뒹굴 그래도 돼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도 좀 있고, 그럼 대신 가족을 위한 시간도 있듯이 일주일 내내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뭐 토요일 오전, 스케줄 비는 하루, 반나절 그걸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나는 낚시를 좋아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제발 나 1박 2일 갔다 올게. 이런 것들을 통한 그래서 좀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내가 또 힘이 나고 충전이 됩니다. 왜냐면 그것도 60점 넘어야 되니까. 이게 제로면은 참 어렵죠, 사는 게. 근데 저는 제가 요즘 지난 10년 사이에 특히 만나서 상담을 해본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요 하는 분들 중에 70%는 결국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려고 하다 지친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삶의 방식이 이런 겁니다. 실력이 늘죠.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성취감을 경험해. 잘 됐다. 50점 하다가 70점 되면 너무 좋잖아요. 성취감을 경험하고 안정과 성공이 옵니다. 그럼 인정받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하면 그걸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근데 지금 젊은 분들, 내지는 지금 한참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은 티가 안 나요. 내가 90점이 된 다음부터 1점, 2점 올리기 참 어렵죠. 우리 그런 좀 많잖아요. 토익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1점 올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40점짜리, 50점짜리 나라 같았어요. 근데 그 70점, 80점까지는 금방 갔습니다. 근데 90점이 된 이후부터는 해도 속도가 안 나요.
티도 안 나요.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뒤로 밀릴 것 같아요. 무서워요. 왜냐면 남들 다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보통과 평균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저랑 만났던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전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요맘때쯤. 선생님, 전 태풍이 제일 부러워요. 왜 그랬을까요?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긴 있었죠. 예. 고칠 것이 없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밀고 가버리니까. 저는 처음에는 태풍 오면 학교 안 가서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얘 의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태풍은 진로가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길이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갈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는 너무 부러운 거야. 얘는 모의고사 한번 보고 뭐 성적 한번 나올 때 선생님 불려가고 3,000개의 전형이 있으면서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가 불안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진로가 좀 결정됐으면 좋겠어. 이런 안정성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몇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게 돼요. 몸에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들이 옵니다. 첫 번째 조바심.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를 나태하다고 생각해요. 조바심이 나요. 두 번째로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즉 열심히 살면 앞을 보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좀 멀리 봐서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 라는 게 안 보여요. 우리 등산할 때 지쳐서 등산하면 앞사람 빨간색 옷 입어서 이거 기억 안 납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러니까 좀 산도 좀 보다가 좀 편하게 김밥도 좀 먹고 가자 이러면 좋은데 막 회사 등반대야 열심히 가다 보면 앞사람 등이 뭐모 브랜드의 빨간색 옷이었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시야가 협소해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조바심이 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하나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냥 지치기만 하는데 지치면 와 나 기분 좋다 하면서 기분 좋게 지쳐야 되는데 자면서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난 이거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착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확 가서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책임감 같이 나 혼자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혼자 뿡 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 비행기에서 탁 눌러가지고 비상탈출 해가지고 팍 나가고 이 비행기 난 책임지고 싶지 않아. 용하세요. 예. 타고 날아가고 싶어. 1년만 혼자 해외여행 갔다 오고 싶어. 네. 다 잊어버리고 지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하루도 몇 번씩 생기게 됩니다. 자, 보시면 원래 스트레스는 좀 받아주는 게 좋아요. 시험 전날 우리 좀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수행 능력이 올라갑니다. 원래는. 근데 문제는 계속 올라가주면 좋은데 얘가 그게 안 돼. 거꾸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쭉 야금야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기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서버렸어요. 시야가 좁아졌어요. 집중이 안 돼요.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저한테 그런 수험생들이 옵니다. 전 그런 수험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토요일 오전에 쉬어. 자. 너 좋아하는 영화도 보러 가. 선생님 미쳤어요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거꾸로 이 메커니즘을 아니까 너 여기서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지 일로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밤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심장은 곤두서 있는 상태 밤 10시까지 일하다가 집에 왔어요. 여전히 뭔가 해야 돼. 조바심은 있어. 그러니까 자서 누워서 12시부터 딱 자려고 누워 6시에 자명정 맞춰놨습니다. 그럼 제일 크게 들리는 게 뭐죠 그때? 시계소. 맞아. 시계 소리. 째깍. 무섭기도 하고 내가 6시에 못 일어날까 봐. 그럼 뭐 하죠 우리? 양 100마리. 저는 불면증 환자한테 양 100마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더 집중이시다. 예. 이런 사람들이 강박적이고 완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74, 75, 76, 78, 79 하다 헷갈리는 거야. 그럼 또 한 마리, 2마리, 3마리. 나중에 안 잊어버리려고 표시까지 해요. 예. 그러면 어느새 6시가 돼 있죠. 새하얗게 하루를 새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불면증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낮에는 커피 2분을 살아요. 세칭 우리 벤티라는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걸 한 3개 먹어요. 그다음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올까 무서워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면제를 달라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럼
카페인을 이만큼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잠이 안 오지. 근데 이 시간도 자기 일을 해야 돼.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나태한 사람.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친 면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뚝 부러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만화 혹시 연세 있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김한석 씨. 저는 위인전을 읽어가지고요. 아 예. 만화를 안 보셨는데 아니, 저 혹시 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뭐죠? 지옥의 링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기억나요? 도전자 하리케인. 야 도전자 허리케인 맞습니다. 역시 김상주 씨는 아니 뭐 만화 맞췄다고 박수. 제가 연세가 좀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본 만화입니다. 근데 이제 헝그리 복서예요. 이제 세계 챔피언이랑 15회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가서 15회 끝난 다음에 머리가 허옇게 새버리면서 요 자리에 죽어요. 비극적으로 끝나는 결말인데 이때 대사가 하얗게 불태워, 새하얗게 태워버렸어 나를. 그 단어 그건 들어보셨죠? 그 말은 나를 다 태워버렸다.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타버렸어. 자,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모닥불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모닥불 우리 MT 갔다고 치면 새벽녘 그렇죠. 처음에는 나무를 산같이 쌓아놓으면 석유 확 붙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 아마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불이 더 나잖아요. 근데 우리 새벽쯤에 다 자러 갔고 내가 꼬시고 싶은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맥주 한잔 하자. 그래서 딱 해서 오빠 추워요 그러면 여기 불이 나 오빠 불 좀 키울게 하면 석유를 확 부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고 태울 게 없으니까 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뭐 태울 게 있으면은 안 해봐서. 그쵸? 안 해보셔가지고 딱 다 같이 즐겁게 놀고 다 주무셨구나 다. 전 자던 쪽이라. 예, 그 전에 이미 취하셔가지고 다 주무셨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더 태울 게 없는 거예요. 태울 게 없는 상태가 될 땐 스트레스를 받는, 즉 석유를 뿌려도 효과가 없어. 그 이전 단계에 막 조바심을 내고요. 막 안절부절 못할 땐 괜찮아요. 그럼 그때 돌아오면 돼요. 그때까지는 그냥 상황적인 면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근처에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냐?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옵니다. 나 하나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드니까 에너지 기빨리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혼밥. 친구랑 밥 먹는 것도 싫어. 맞아. 일하시면서 너무 지친 날은 예. 뭐 이렇게 친구가 전화해서 예. 밥 같이 먹자 해도 싫으시죠? 만사 귀찮지. 만사 귀찮아 그냥 집에 와서 빨리 밥 먹고 아니면 예. 혼자 들어가는 게 먹고 밥 먹고 딱 자버리는 게 제일 예. 좋잖아요. 술도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는 그냥 딱 한 잔. 예. 기분 좋게 어디 뭐 맞아. 바 이런 데나 맞아. 혼자서 그냥 집에서 편의점에서 하다못해 사가지고 맞아. 들어가는 게. 영화도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재밌나 눈치 보는 것도 싫어. 그냥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혼자 쓱 가서 싹 보고 나오겠어.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덜 써. 혼밥, 혼술, 혼영화 같이 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게 1차가 돼요. 그러니까 조바심과 열심히의 세계 다음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어울리는 게 중요한 나라에서 어울림이 사치스러워진다고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나를 반경을 좁히는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침에 충전을 충분히 하고 나온 핸드폰이 내가 한 오후 3시만 돼도 30%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근처에 어디 충전할 데도 없어. 보조 배터리도 안 들고 나왔어. 우리가 요즘 그런 마음이에요. 아슬아슬한 느낌.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